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곤 합니다. 무조건 프로 모델이 좋다. 카메라는 무조건 듀얼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폰을 고를 때도 늘 그런 기준에 따라가게 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고 좋아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늘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서 산 거예요. 오늘은 그 기준에서 아이폰 17 에어 정말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전에 에어가 배터리도 걱정이 되고요, 카메라도 걱정이 되고요, eSIM 전용 모델일 겁니다. 구입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런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출시가 되고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아이폰들이랑 함께 아이폰 에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나 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체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맞아? 싶었어요. 무게가 165g인데 케이스를 안 끼우면 야, 이게 진짜로 폰을 든 건지 에어팟을 든 건지 너무 가볍더라고요.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카톡 튀가 정말로 심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일반 아이폰의 카메라를 제외한 부분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정말로 가볍고 얇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티도 안 나고 너무 좋고요. 6.5인치 화면인데 이렇게 슬림하게 만든 건 진짜로 정말로 칭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맥스를 사용하시던 분이 이렇게 에어를 사용하시면 와, 진짜 손목 안 아프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작은 16 프로맥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7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 중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확실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항상 손에 쥐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겁다는 게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 같은 경우 정말로 가벼운데 얇고 화면도 크죠. 저는 이 부분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는 반짝이는 티타늄 마감이라 고급스럽지만 지문은 좀 잘 묻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측면이 유광인 게 킥인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두께는 5.64mm 정도로 말이 안 되게 얇고요. 처음엔 내구성을 걱정했는데 실제로 막상 만져보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이랄까요? 완성도가 확실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진짜 못생겼는데 쓰면 쓸수록 나쁘지 않다. 볼수록 매력적인 느낌. 뭔가 오히려 카메라가 안 부담스러워서 이쁘지 않나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확실히 아쉽다 보니까 이거 하루 버티나 싶었는데 A19 프로 칩셋 때문일까요? 체감상 하루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정도에 5에서 10% 정도 배터리가 다는 것 같고요. 공식 영상 재생 시간도 27시간인데 실제로 써보면 확실히 배터리가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등하굣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 집에 올 때 확실히 배터리 부담이 없었다. 하루 사용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에어 스피커다, 카메라다 이런 걱정보다는 배터리 걱정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괜찮은 거지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사무실 책상에 무선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어를 계속 사용한다 해도 배터리 때문에 크게 아쉬운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보조 배터리 없이 내가 하루 종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평상시에 스마트폰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내가 하루 종일 충전을 못하는 환경이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진짜 괜찮았어요. 다음은 발열입니다. 웹서핑이나 영상 볼 때는 미지근한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돌리거나 영상이나 인터넷 쇼핑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 카메라 아래 부분이 확실히 뜨겁게 발열이 올라옵니다. 제품 자체도 얇고 베이퍼 챔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발열이 좀 올라올 때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주 발열이 올라온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정말로 많이 하신다 아니면 한 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정말 좀 오래 사용을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뜨거울 수도.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기본은 충실, 그 이상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단일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하나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뭐 듀얼이나 트리플 카메라, 일반도 듀얼,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인데 에어는 단일 카메라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1에서 2배까지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초광각도 망원도 없습니다. 최대 배열도 10배가 끝이고요. 아쉽긴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4배 줌부터는 디테일이 확실히 깨지는 게 보이는 편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티가 많이 나는 편이죠. 게다가 영상은 4K 60Hz까지만 지원을 하고 시네마틱 모드나 프로레스는 뭐 당연히 없어요.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용으로 아이폰 에어를 구입한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셀카나 줌을 넣지 않은 환경에서의 결과물은 괜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줌을 넣어서 굳이 촬영을 안 한다. 영상보다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줌을 넣어서 촬영을 많이 하시거나 영상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옛날 아이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화질 깨지는 거 그런 감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조건 선명하고 뚜렷한 그런 결과물을 추구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진 자체의 결과물이 뭐 그렇게 형편없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줌을 안 넣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용으로는 부족한 게 팩트.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이건 단점이 명확합니다. 모노 스피커라 이치감도 없고 출력도 정말로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저녁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영상을 자주 보는데 확실히 그때 느껴지는 것이 영상 소리가 정말로 작습니다. 샤워기를 트는 순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 엣지 모델에 스테레오 스피커로 넣은 걸 생각하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기 저는 좀 애매했는데 솔직히 우리 밖에 나가면 에어팟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이 스피커 아쉽긴 하지만 단점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일반보다 살짝 비싸고 프로보다는 저렴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의 진짜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나 프로맥스는 정말로 최고 성능과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즐길 수 있는 하이엔드 제품, 일반은 가성비와 밸런스가 정말로 좋은 제품, 에어는 얇고 가벼운데 화면이 크다. 저는 이거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콘텐츠 소비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화면을 보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화면이 크고 가볍다? 저는 이거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발열이나 배터리 성능이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구입하지 말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배터리 성능 조금 아쉽습니다. 카메라도 확실히 아쉽죠. 하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 타협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큰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재미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아쉬움이 있더라도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면 에어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기준에서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에어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잘 쓰고 또 만족한다면 좋은 제품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에어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에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아!